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사기 피해자가 되는가, 사기 피해자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이어서 피해자가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뉴스의 주인공은 김씨라는 58세의 남성, 그리고 그의 아내, 이 두 사람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김씨에게 주식 투자를 해달라고 돈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는 제일 처음에 3,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얼마를 주고 해서 도합 19번에 걸쳐서 5억 2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것은 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보통 국민들은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죠. 그런데 이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김씨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김씨가 알아서 주식 거래를 한 다음에 돈만 받기로 한 것인지, 이러한 관계는 뉴스만으로는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개인과 주식 거래를 하는구나, 개인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구나, 이것은 우리와 대단히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 피해자는 그렇다면 왜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김씨하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든지, 또 흔히 말하는 상간벽지에 살아서 이렇게 속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피해자는 증권회사보다 더 좋은 거래 조건으로 이 일을 하기로 했던 것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죠. 반드시 몇 %의 수익을 약속할 수 있다든지, 또 안전하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욕심이 있었구나, 그렇겠죠. 그리고 증권회사가 아니라 이러한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김씨라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전문가, 그리고 어떤 이 금융계통의 그 직원으로서 내부인이다 하는 그런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불법적인, 애초에 그런 것을 가지고 돈 벌 욕심을 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 법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어떤 원인을 제공한,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이러한 피해자를 유책한 피해자 유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정상적인 어떤 좋은 조건을 바래서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해자가 밝힌 김씨와 거래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였으며 글로벌 인수합병 M&A 전문회사의 법무팀장이라고 소문을 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반론을, 어떠한 특별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은 법을 잘 지키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위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위법한 주식 투자 대행을 한다고 믿었구나. 그렇다면 알아봤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더구나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전문회사 법무팀장이다 한다면은 그의 그 신원을 공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는 김 씨가 같은 교회 교인이어서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인이 교우에게 위법행위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꼬드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교우도 교우인가? 거기에 과연 그런 이유만으로 속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김 씨가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났을 때 원금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애초에 주식 투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는 이런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째서 원금 보장을 믿었는가? 이 김 씨의 아내가 남편 김 씨의 연봉이 3억 5천만 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수십억 원이다. 여의도 빌딩의 10% 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애초에 원금 보장이 없는 세계인데, 게다가 자기의 재산이며 또 급여며 이런 것들을 밝혀가면서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김 씨 부부가 상당히 간절히 투자 대행을 해주고 싶어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믿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러한 무수히 많은 우리가 그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렇게나 많은 것입니다. 뉴스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울법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김 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 김 씨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김 씨는 글로벌 인수합병 전문회사의 법무팀장이 아니었다. 김 씨는 고정 수입이 없는 무직자였다. 김 씨는 물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는 했다. 김 씨는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를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 김 씨 그리고 김 씨 부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였는데, 기소된 그 죄명은 사기 혐의였는데 결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액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김 씨는 징역 3년 6개월, 김 씨의 아내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방금 소개한 뉴스에서처럼 마치 이 김 씨의 죄가 서울법대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속여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변호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 회사의 법무팀장이 아니고
그것을 속였다고 해서 그가 무직자여서 그래서 죄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인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죄, 그것이 다른 데 있다 하는 뜻이죠.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왜 서울법대 졸업했다는 것을 믿는가? 서울법대는 그냥 학부입니다. 거기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별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서울법대 나와서 머리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머리 좋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서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혼자만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왜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이런 것을 믿는가? 사법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식 투자와 무관합니다. 그의 전문성은 주식 투자에 대한 능력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 특히 이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까 5만 군데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소송 대리인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이 소송 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정 대리인으로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요. 따라서 그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 회사의 법무팀장이다. 그것 역시 주식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식 투자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 내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철저히 위법한 행위로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피해자 자신에게 인간으로서의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의 피해자는 참 쉽지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속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속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속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속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왜 잘못된 판단을 하는가? 그것은 정보를 잘못 알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그리고 그 정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나쁘다고 해야 할까? 여러분의 두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나빴던 것이겠죠.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고 귀로 잘못된 것을 듣고 이래서 저급한 사실이 아닌 그런 정보를 두뇌에게 갖다 주고 한번 잘 판단을 해봐라. 이러면 두뇌가 억울해할 겁니다. 어떻든 속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법으로는 그 속이는 사람, 그들을 사기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는 것은
모두 피해자 자신의 문제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잘못해서 속더라도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의 발은 반드시 이 대지에, 땅에 단단히 붙여놓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자신의 두 발로 굳건하게 서지 않고 완전히 상대방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럴 때 속으면 피해자는 그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매번 스스로 확인하고 또 설령 이와 같이 한번 사람을 잘못 믿는다든지 또 잘못된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에는 단호하게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로 강한 논리력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